동일스위트 김은수 대표가 투자 지분을 넘기고 한 달이 지난 4월 부산일보 온라인과 유튜브 채널에 김은수 대표의 인터뷰가 실렸습니다. 부산에 이런 곳이 있구나 할 수 있을 정도로 좀 잘 만들어서 이번 항공 유리 부분에 공공성이 있는 시설들, 또 문화관광시설들, 공원 또 해양 스포츠 시설들이 많이 들어가도록 일광면 부지 개발 사업과 동일스위트에 대한 홍보가 주된 내용이었습니다. 이 인터뷰 내용 일부는 부산일보 지면에도 실렸습니다. 홍보 기사라는 표시는 따로 없었습니다. 영상 설명이 적힌 부산일보 비즈비즈 홈페이지에 들어가 봤습니다. 부산일보가 만든 부산, 울산, 경남 지역 기업의 소식을 전하는 플랫폼이라고 나옵니다. 대단히 유익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저희 회사도 비즈비즈를 통해서 분양하는 아파트 홍보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회원사 목록에서 동일스위트를 클릭하니 부산일보에 등장한 동일스위트 관련 기사 30여 건이 주르륵 뜹니다. 개발사업 관련 기사는 물론 보도자료로 배포됐을 법한 사회공헌, 분양 광고 기사들입니다. 부산일보 디지털 사업국에 전화를 걸어 취재진이라고 밝히지 않은 채 회원사 혜택을 물어봤습니다. 네이버에다 배포가 되고요. 상시한 거는 아마 저희들도 이제 뭐 금액이라든지 아니면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직접 이제 만나서 저희들이 이야기해 드릴 수 있는 이유. 돈을 받고 기사를 써주는 홍보 사업이었던 겁니다. 기사는 주로 부산일보 홈페이지에 올리는데 일부는 지면에 실리기도 합니다. 이런 대비를 받아 저희들 운영을 하는 거고 저희들이 서비스 해주는 거는 이제 기본적인 베이스는 온라인 홍보 서비스를 해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만약에 내용 중에서 좀 기사화될 수 있는 거라 그러면은 저희들이 이제 뒷면에도 나올 수 있는 상황이고. 사실 동일스위트 김은수 대표는 부산일보에게 단순한 광고주가 아닙니다. 지난해 5월 부산 수영구의 한 일식집에서 열린 제3기 부산일보 독자위원회 출범식. 전체 위원이 25명인데 64%인 16명이 부산 지역 기업인이었습니다. 이게 진짜 독자의 의견을 듣는다기보다는 기업이나 학계 등 사회적 지위가 있는 이들 간의 네트워크에 주력한 구성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이 자리에 김은수 동일스위트 대표도 있었습니다. 2016년부터 5년째 독자위원입니다. 이제 비즈리더스 멤버다라는 게 사실 알게 모르게 보도하는 과정에 일종의 좀 예를 들면은 배제 효과가 있거든요. 저쪽은 가급적 건드리지 말자라는 그런 효과 이제 다목적으로 노린 거죠. 김 대표는 부산일보에 어떤 주문을 했을까? 지난 2019년 5월 28일 독자위원회 회의. 지역 항공사인 에어부산이 황금 노선으로 불리는 부산, 싱가포르 노선 확보 경쟁에서 탈락한 뉴스에 대해 좀 더 자세한 보도가 필요했다. 지역 기업에 관심을 가져달라는 요구, 언뜻 자연스러워 보입니다. 그런데 에어부산은 사실 김 대표의 아버지 김종각 회장과 관련이 있는 회사입니다. 아버지 김 회장의 회사인 동일은 2019년엔 0.6%, 지난해엔 3%대로 에어부산 지분을 늘렸습니다. 자신의 아버지의 회사가 투자한 업체였던 겁니다. 이에 대해 김은수 대표는 에어부산이 부산시도 출자한 향토 기업이기 때문에 다른 위원들도 자신과 비슷한 지적을 했다며 주식수도 많지 않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기자들은 독자위원회 발언을 일종의 지침처럼 여기게 된다고 말합니다. 자기들 입장에서 도움이 될 만한 이제 코멘트를 하고 이제 그런 코멘트가 이제 지민을 통해서 외야 되니까 우리 내부적으로는 회의록 자체를 정리를 해가지고 회람을 하죠. 편집국에 이제 일종의 가이드라인 비슷하게 향후 취재나 지민 제작에 참고해라. 편집국장이 참여를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면은 답변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건설사 대표의 영향력은 이렇게 지역 유력 언론사와의 끈끈한 관계를 통해 증폭되는 겁니다. 첫 번째가 여론 조성입니다. 일단 부산일보는 매체를 통해서 그 사업에 대해서 반대해 오는 사업에 대해서 굉장히 우호적으로 호의적인 보도가 나가게 되면 긍정적인 그런 여론을 조성함으로써 공무원들이 이 사업을 쉽게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일단 만들어지고, 이에 대해 부산일보는 편집국장을 사실상 직선제로 선출해
다른 언론사에 비해 편집권이 훨씬 더 독립적이라며 비즈비즈 등 회사 사업이 편집권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해명했습니다. 동일 스위트 관련 기사도 취재 기자들이 자체적으로 판단해 작성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지역 언론사는 건설사와 유력 인사들을 맺어주는 핵심 고리 역할도 합니다. 지난 4월 부산일보가 개최한 CEO 아카데미 총동문회 골프대회. 코로나19 상황에도 무려 300명 가까운 사람들이 참석했습니다. 부산일보는 여러분을 진정한 친구로 생각하고 여러분의 버팀목이 될 것을 다시 한번 다짐해 드립니다. CEO 아카데미는 부산일보가 지난 2008년부터 시작한 1년 단위의 교육과정입니다. 원장은 부산일보 사장, 기업체 대표 및 임원, 전문직 종사자와 고위직 공무원, 시의원 등에만 입학 지원 자격이 주어집니다. 14년 동안 배출된 동문이 1,500여 명에 달합니다. 부산 지역 법원장, 지검장과 지방국세청장에 부산 지역구 국회의원들도 망라돼 있습니다. 동일 스위트 같은 건설사 임원, 해운사 대표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몇몇 일부 분들을 제외하고는 이제 부산 지역의 대다수의 기관장이나 좀 주요 업체 이런 사람들이 네노라는 업체 관계자들이 이제 CEO에 참석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이제 해마다 또 바뀌어요. 이제 인원들이 이제 바뀌고 하기 때문에 부산일보 사장이 가질 수 있는 네트워크는 이 지역에서 상당하죠. 역대 부산시장들도 꾸준히 강연을 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 오니까 우리 부산 경제를 이끌고 계신 많은 선배님들, CEO 여러분들을 뵙게 돼서 정말 부산일보 CEO 아카데미가 대단하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회원 중에는 건설 인허가 관련이 있는 전현직 공직자들도 많습니다. 부산시장을 비롯해 행정부시장과 경제부시장, 부산시 도시계획실장도 있습니다. 또 부산 강서구, 동구, 서구, 중구, 진구구청장도 회원입니다. 전직뿐 아니라 인허가권을 진 현직에 있으면서 참여한 이들도 상당수입니다. 공무원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뭐 일종의 장학생 비슷하게 이제 일단 모셔오는 거죠. 왜냐면 그 모셔오는 공공기관 관계자들을 보고 이제 민간 기업들은 이제 사교회장 내지는 이제 민원 창구로 활용을 하거든요. 유인책으로 이제 그렇게 이제 구슬을 맞추는 거예요. 부산 도시공사, 교통공사, 시설공단, 환경공단 등 산하단체 임원도 거의 매년 참여하고 있습니다. 지역 기업 대표들이 입학을 줄지어 기다리는 게 당연합니다. 내가 평소 같은 만날 수 없는 사람을 잘 편하고 자연스럽게 만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긴 게 바로 언론사가 했기 때문에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언론사의 막강한 영향력을 사실은 느끼는 거라고 볼 수도 있죠. 언론사가 유력 인사들을 서로 연결시켜주는 걸로 아예 사업 모델을 만들었군요. 네, 맞습니다. 이 신문만 해도 영향력이 클 텐데 네트워크까지. 기업 입장이라면 어떻게 해서든 신문사와 연을 맺으려고 안달이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한 발 더 나아가 아예 지역 언론사를 인수해버리는 건설사들도 상당수입니다. 복잡한 과정 거칠 필요 없이 언론사 사주로서 유력 인사들과 교류도 하고 사업도 음으로 양으로 도움을 받겠다는 거죠. 언론 보도가 미치는 영향력, 그리고 언론사 사주가 갖고 있는 위상, 이런 것들을 본업인 건설 사업 성장의 지렛대로 삼고 있는 건 아닌가, 이런 의심이 드는데요. 네, 실제로 건설사가 지역 언론을 소유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그 실태를 취재했습니다. 지난해 1월 CJB 청주방송의 8시 뉴스. 청주 상공회의소가 마련한 신년인사회는 화면 중앙에 잡힌 인물은 이두영 청주 상공회의소 회장입니다. 우리 기업들도 새로운 도전과 과감한 투자로 방사광 가속기 유치를 추진할 때에도 청주국제공항 등 4통 8달의 교통망을 갖추고 있어 상공회의소 사옥을 옮기는 문제에도 등장합니다. 의원총회를 통해서 여러 군데 좀 고견을 듣고
심지어 CJB 골프 대회에서 시타하는 모습도 보도가 됐습니다. 이 회장은 바로 청주방송의 최대 주주 두진건설의 오너였습니다. 가족도 뉴스에 나옵니다. 적십자와 두진건설 등 지역 기업이 매년 진행하고 있는 김장봉사. 두진 삼보종합 원건설의 후원으로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마련한 작년 가을 김장에 이어 올 봄 김장도 적십자 회원님들과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하고요. 행사 취지를 설명하는 중년 여성은 이두영 회장의 부인이었습니다. CJB는 현재 기사 검색이 가능한 최근 2년간 사주 일가와 모회사에 대해 보도한 기사가 21건이었습니다. 다른 지역 언론에서도 비슷한 일이 벌어집니다. 강원방송 주의원입니다. 조창진 강원도 상공회의소 협의회장의 3년 연임이 결정됐고, 조창진 강원도 상공회의소 협의회장은 오늘 최문순 도지사와 제21대 원주 상공회의소 회장의 조창진 현 회장이 만장일치로. 뉴스에 나온 조창진 강원 상공회의소 협의회장은 강원방송 최대 주주인 SG건설 회장입니다. 강원도 소상공인 선결제 캠페인과 함께 올해 1월에만 4번 뉴스에 등장했고, 지난 5년으로 기간을 확장하면 조 회장 일가와 회사의 등장 횟수는 무려 97번이나 됩니다. 아예 SG건설 분양 사업을 홍보하는 기사가 나가기도 합니다. 도내 한 향토기업이 원주 봉화산 택지에 500세대 규모의 아파트 분양을 코앞에 두고 있습니다. 언론 사유화라는 지적에 대해 G1과 CJB는 내부에서도 문제가 있다는 판단이 있어 대주주 관련 보도는 최소화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CJB는 다만 최대 주주가 지역 경제인단체 회장이라는 측면을 고려해 무조건 대주주 관련 보도를 하지 말아야 한다는 기조는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지역 민방과 지역 대표 일간지 28곳 가운데 13곳이 건설사 소유였습니다. 거의 절반입니다. SG건설이 강원방송, 두진건설이 청주방송, 삼라마이다스가 울산방송, 호주건설이 경기방송 최대 주주입니다. 호반건설은 올 초까지 광주방송을 소유했습니다. 부영그룹은 한라일보와 인천일보, 중흥토건은 남도일보, 부원건설은 중도일보, 운강건설은 영남일보의 지분을 갖고 있습니다. 유력한 인사들과 동등한 위치가 되거나 오히려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역의 유지, 기관장급에 해당되는 그런 지위를 획득하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유리한 기사를 싣거나 또는 불리한 기사를 막도록 하는 압력을 행사할 수 있는 일단 논리적 가능성은 생겼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홍보에서 더 나아가 언론사가 사주 일가를 옹호하는 방패가 되기도 합니다. 지난해 광주지검은 이용섭 광주시장의 동생 이모 씨를 기소했습니다. 철근 유통업자였던 이 씨는 형이 시장인 광주시와 건설사 사이에서 브로커 역할을 한 혐의였습니다. 형에게 부탁해 민간공원 특례 사업에서 건설사의 편의를 봐주는 대신에 이 씨는 그 건설사에 철근 133억 원어치를 납품하는 대가를 챙겼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었습니다. C그룹 회장에게 광주시와의 관계에서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이용섭에게 알선해 주겠다는 명목으로 납품 특혜를 준 사람은 바로 호반건설 김상열 회장이었습니다. 시장 동생의 지역 최대 건설사가 얽히고 공무원들의 연루 의혹까지 드러나면서 사건은 지역 언론에 대서특필됐습니다. 검찰이 호반건설에서 압수수색한 부서는 3곳입니다. 중앙공원 이지구 입찰을 담당한 부서와 회계팀 그리고 외주팀입니다. 그렇다면 호반건설이 소유한 지역 민방의 보도는 어땠을까? 광주방송 KBC에서는 검찰 수사 내용을 거의 보도하지 않았습니다. 또 수사 결과가 발표된 뒤에는 호반건설의 반박 입장을 앞세워 보도했습니다. 호반건설은 광주시와의 관계에서 편의를 받기 위해 이용섭 광주시장의 동생이 운영하는 철강업체와 철근 납품 계약을 체결했다는 검찰의 수사 결과는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같은 날 김상열 회장이 한 단체로부터 상을 탔다는 동정 기사도 나왔습니다.
호반그룹 김상열 회장이 대한민국을 빛낸 호남인상을 수상했습니다. 호남의 명예와 위상을 높이는 데 큰 역할을 한 공로를 인정해 호반그룹 김상열 회장에게 호반건설은 최근 급성장세로 자산 규모가 불어나자 광주방송 지분을 처분했습니다. 방송법상 자산 규모 10조 이상 기업은 지상파 방송사 지분을 10% 이상 소유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대신 더 공격적으로 다른 언론사 인수에 나서고 있습니다. 전자신문과 경제매체인 EBN을 사들인 데 이어 우리나라에서 가장 역사가 긴 중앙일간지인 서울신문 인수까지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신문 주요 주주는 기획재정부, 서울신문 우리사주조합, 호반건설, KBS 등입니다. 호반은 위로금 지급, 임금 인상 등을 내세워 우리사주조합 지분을 사들이려 하고 있는데 협상에 성공하면 호반건설이 서울신문의 최대 주주가 됩니다. 그만큼 우리 언론들, 특히 신문사들이 경영적으로 어렵다라는 걸 보여주고요. 좋은 언론을 하기 위해서 최소한 필요한 그 경제적인 그런 지원들 같은 것들이 지금의 구조에서 구독료라든지 광고 구조에서는 사실상 쉽지가 않다는 것이고요. 서울신문 우리사주조합은 편집권 독립을 보장할 제도적 장치를 협상 조건으로 내걸고 있습니다. 저희가 어쨌든 더 우선한 그 편집장 직선제를 지금 주장하고 있는 이제 형편이고요. 제작회의는 그동안 발행인이 주관을 했었는데 앞으로는 제작회의 같은 경우를 발행인을 배제하고 편집인이 제작회의를 주재하는 걸로 저희가 지금 이렇게 조건을 내밀고 있어요. 거기서 대표이사 사장은 빠지라는 거죠, 지금. 호반건설 측은 다시는 언론이 우려하는 그런 일은 없을 것이라며 편집권에 관여하지 않겠다는 약속이 이번 합의 문안에 포함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돈줄을 쥔 건설사에게 언론은 쥐락펴락하고 싶은 홍보 수단이자 손쉬운 먹잇감에 불과할지도 모릅니다. 또 경영난에 빠진 언론사들에게 건설사의 돈은 뿌리칠 수 없는 유혹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이유도 건설과 언론의 유착과 야합을 정당화시켜주진 않습니다. 스트레이트가 끝까지 감시하겠습니다.